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119장 113절 제가 먼저 빠뜨려 봉독드립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의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나를 붙들어서 그래 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이니라.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지키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합니다. 아멘. 118절 말씀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험함이니라. 저희 계사가 험함이다. 허무라는 것은 쓸데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잡으러 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게 신기루처럼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 뭐 만져지지도 않은 그런 것이 되어질 때 그걸 허무한 거죠. 우리에게는 정신착란 정세 중에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 저희 괴사인데 이 괴사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건 뭐 참 별로 뭐 중요하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붙잡는 거 그게 괴사냐? 이 괴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근위를 가지고 어떤 그 지식적인 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게 나올 때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어쩌면은 번영이 있고 희망이 있고 어떤 건세가 주어지는 것이 이게 괴사라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따르면은 틀림없이 패망의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반대되어지는 요소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괴사에 되어지는 그 길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하고 내놓은 것이 그것이 결국은 허무하다는 신기루가 있다. 신기루와 같은 내용이다. 그럴 때를 이미 결론이 났을 때 그런 걸 괴사라 그러는 게 괴사. 저희 괴사는 험함입니다.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 이제 그래서 노동 환경의 개선에서 법에 대한 인식. 우리가 시간 전에 전전 시간에 우리가 마무리를 지고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부터 또 하나 우리 있다. 하나 더 언급해야 될 내용이 교육이다.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노동시장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4가지 정도의 왜 이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이 교육 환경을 변화를 이걸 끄집어내느냐. 여기는 문제, 현재적으로 나오는 문제만 가지고 한 4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 더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따지고 집중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크게 4가지. 하나는 남자 여자 이 구분을 교육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데 노동시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나타나는 표가 나는 거죠. 이것이 뭐 두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차이가. 근데 노동 교육을 해야 또 노동시장에 이게 연결이 있는 이런 구조 연결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게 현재적으로. 두 번째는 바르지 못한 적폐 논리, 적폐된 이론들, 그러니까 옳지 못한 이론들이 막 쌓이가 있는데 이것이 그대로 교육 현장에 그냥 투영되면서 교육이다 이래갖고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노동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육에 쌓인 것을 가지고 노동시장에 그대로 대우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구조.
또 하나는 조직화된 구조화된 어떤 내용이 어떤 형태가 그대로 간 걸 가지고 이것을 잘못 구조화됐다. 이걸 끄집어내고 이걸 다시 부사고 바른 어떤 그 알맹이를 갖고 노동시장을 가야 되는데 구조화되어진 여러 가지 어떤 논리들, 어떤 언어들, 어떤 형태들, 어떤 물건이면 물건, 제품이면 제품, 이게 잘못됐는데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갖고 생산 현장에, 노동 현장에 그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탕이 되는 것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이게 제품으로 해가고 노동시장, 고용을 많이 창출한다 그래갖고 그걸요 그냥 봐준다는 거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요소, 이게 구조화된 내용이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걸 선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래의 예측이 교육적인 어떤 환경을 가지고는요, 어느 거든지 맞질 않는데, 미래 예측도 못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산업 현장이라고 하는 이 경제 활동이라는 건 지금부터 미래인데,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바로 산업 현장 들어가면은 바로 산업 현장은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 이 물건이, 이 제품이 내가 종사하는 그 현장 자체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당장에 쓰인 데는요, 미래에 쓰이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에 쓰일 걸 지금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만드는 건 지금 만들지만은 이 물건이 장차 미래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이게 활용되어지는데 어느 교육이 미래 제품에 대해서 미래 생산품에 대해서 예측을 내놓고 진행하는 그런 얻은 교육이 어디 있느냐. 항상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체제는 그래요. 현재 돌아가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 어떤 이론들, 여러 가지 제품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 이것 자체가 교육으로 되어질 때는요, 이게 10년, 최고로 짧으면 10년, 조금 길면 20년, 30년, 50년, 100년 전에 있던 내용이 지금도 교육 현장에 쓰이고 있다는. 이 교육은 미래 지향이 아니고 과거에 있는 걸 끄집어가지고 미래에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이것이 교육과 지금의 노동시장의 어떤 이 참 모순이라는 모순이고 엄청난 괴리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부총리에 또 교육부총리가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지 싶어도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아주 국가적인 큰 난제가 있기 때문에 부총리의 위치에 둠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와 교육 문제가 같이 얽혀있는 하나의 고리로 얽혀있는 이건요 묘하게도 그것이 부총리 둘이가 있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또 전 세계도 그런 구조에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뒀는데 절대 풀리지 않는 그 철도의 두 레일과 같아요. 어떤 이거는 평행성이지. 서로 문제를 두고 여기 문제 있으면 여기에서 처리하고 요 문제가 있으면 또 따라가고 문제에 연결되어진 평행성밖에 안 되지. 어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내닫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요지로 했고 한 4가지 문제로 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이 지금 시대를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개를 나눠놓고 교회가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는 도대체 교육과 노동시장의 이 관계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것에 연결될 요소는 없느냐. 이거 이제 보는 거죠. 경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와서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다 하고는 들어왔는데 이제 교육이 있어가지고 교육과 노동시장의 관계성을 볼 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고리면서도 또 문제를 서로 안고 있는 서로도 문제를 던지고 있는 핑퐁을 하는 문제를 핑퐁하고 있지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답도 없는 경제의 교육이 해답인 것처럼 그러면서 실제로 알고 보면은 문제만 던져주고 또 그 문제를 또
경제팀에서 받아주고는 다시 또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더 문제가 추가돼갖고 교육 쪽에다 갖다 주고, 교육에는 갖고 안고 있다가 우리는 이건 요 정도밖에 할 능력이 없어가 다시 경제에다 던져주고, 제자리 걸음이요, 제자리 걸음. 그런 걸 보고 대한민국의 어떤 앞으로 미래를, 국가 미래를 말이죠. 우리 경제부총리가 누가 됐으니까, 교육부총리가 누가 됐기 때문에 희망이 있겠다. 이거는 애들 아주 과자 부스러기 줘가지고 꼬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처지에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학생들은 지금, 국회 청문회, 국회 교육 방향 정책 토론하는데 대학생들의 지금 못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갖고 지금 수험생 대표를 해갖고 지금 현재 수능고사 끝나니까 수험생 대표로 2명이 나오고 또 다른 학자들 나와가지고 현재 대학에 어제 고입에서 고등학교에서 대학 들어가는데 거기서 정시가 낫느냐 안 그러면 수시가 낫느냐 수시 제도를 비율로 얼마를 할 거냐 요런 갖고 투쟁한 나오는데 애들까지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정책에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정책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발표를 하는 이런 형태 그것도 다 교육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입장을 대학하고 관계해서 우리의 입장이 어떻다 그거 나타내는 거예요. 끝도 없는 답도 없는 경제 답도 없는 교육정책 이런 부분이에요. 참 국가가 얼마나 지금 현재 혼란 상태에 있는지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것 자체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이거 앞으로 얼마나 가면 알아서 지대로 되겠지 이빨이 지대로 맞아가겠지 하지만요 절대 이빨이 맞아갈 수 없는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개인이 알아야 돼요. 이 인식이 얼마나 이게 참 개인이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개인이 관여하면 이것이 풀리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시기라고 하는 것과 교육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교육과 경제라고 하는 요 두 요소에서의 이 내용을 어떻게 볼 거냐 이럴 적에 우리는 교회 노동시장에 개입해서 교육과 노동환경, 교육과 경제에 대한 그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을 우리는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정리를.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이 시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육제도의 노동시장 개입 시대를 이제 마감한 거다 마감. 교육제도, 교육 내지는 교육제도로 노동시장이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면은 이제 이걸 마감해야 될 시점이다.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교회 노동시장을 개입, 구호가 들어가지 않느냐 하지만요, 절대는 거창한, 괜히 부풀린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따져보면 돼, 이거는. 그 분명히 역사적인 흔적이 있으니까. 교육제도의 발달, 언제부터일까? 그것도, 이 어떤 경제의 발달은 언제부터일까? 이거 보면요, 이게 차이가 한 500년이 차이가 납니다, 500년이. 즉, 교육제도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야, 교육제도가 좋다. 교육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게 하나의 사회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요, 르네상스 시대라는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 주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과거 제도였고 우리 사회가 처음부터 과거 제도 있은 게 아니고 과거 제도가 필요하겠다 하는 때가 있었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서 이게 시기적으로 학문을 가르친 학문을 통해서 사회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요 어떤 사회가 요구되어지면서 교육제도가 자연히 생기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하고 산업이, 경제가 하나의 주가 돼가지고 교육제도가 이미 그런 게 있은 것을 해서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산업들이, 나름대로 혁명,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변화될 수 있다. 요 요소가 교육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765년 산업혁명이잖아요. 이 500년 갭이 있는 거예요. 12, 3세기에 있었던 르네상스, 그건 12, 3세기거든. 즉 1453년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의 징후가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의 멸망의 징후가 아주 뚜렷할 때에 그때 소리 나온 것이요. 이게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 나라가 멸망할 거다, 제국이 멸망할 거다, 우리 다시 옛날로 로마의 처음 시대로 돌아가자. 이게 르네상스예요. 처음에 제국의 처음으로 돌아가자. 르네상스. 이 내용이 이거 500년 갭입니다. 즉 500년 동안에 인문주의라는 이 내용이 발달하면서, 이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중에 여러 가지 자연 이론들이, 자연 사회과학이 막 들어가고, 자연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막 가미되면서, 그게 교육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발명, 여러 가지 무슨 이론이 막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전기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래서 1765년에 500년의 갭이 있었고, 그때부터 경제시대라고 하는,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은 사실 그때부터는 경제시대라고 할 수 있는 알맹이가 그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경제라고 할 적에는 돈이라고, 우리가 쭉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돈의 흐름이 1096년부터 그부터 거의 한 700년 전부터 이것이 하나의 유통이라는 여러 가지 있고, 또 제도라는 것이 있고, 은행권이 나오고 주식이라는 이런 게 발달되면서, 이게 인문주의에서 나타나는 500년 동안에 있었던 그 저력이 하나의 제도 속에서, 사회 제도가 있으면서, 이게 서로 간에 인문이라는 서로 간에 자기의 어떤 주장들이 서로 소통되어지고 서로 발표되어지는 이 제도, 대학이라는 제도가 서로 간에 인정이 되어지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유통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산업혁명이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 300년, 400년, 지금 400년 정도 어간에 오르니까 전 인류에게 나타난 내용이 경제로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된다, 라는 징후가 나오는 거죠. 인문주의가 발달하면서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제는 그 자체가 경제에 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전 세계 인류라 이건 하나의 전체적으로 시각을 모았는데 경제로만 갖고는 도무지 못 산다 하는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 이 지금 점이란 말이에요. 이 연대가 있던, 그러니까 지금 이 연대를 노래를 선을 해갖고, 교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들어진 속에 전부 다 인문주의라든지 산업혁명에는 다 관계되면서, 교회는 오랜 어떤 역사를 가진 시각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전체적으로 전 인류를 하나의 어떤 구심점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 어떤 흐름이 있으니까, 인문주의에 나타난 거나 산업혁명이 나타난 거나 지금 현재의 상태가 나타난 거나 결국은 하나의 고리로서 연결점이 있지, 이것이 전혀 별개가 아닌, 그래서 중심에서 보면은 중심 자체는 여전히 어려운데 가의 파동, 여러 가지 파동들이 막 인문주의로 나타나고 산업혁명으로 나타나고 지금 경제 상황이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이 교회는 그런 시각을 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인문주의에 나타난 것, 대학에 나타나는 것, 교육의 발전보다 훨씬 더 있었던 교회가 하나의 줄기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변동 없는 교회의 흐름 속에서 판단할 때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런 선포가 있는 것과 더불어서 교육의 노동시장의 마지막 단말기, 마지막 점, 이런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는 그런 지적들을 한 4가지 관점들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뭐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느닷없이 어떤 문제점만 나열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란. 그리고 지금
경제로 갖고 안 된다 하는 그 시점도 봐봐요.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요. 미국의 그 통화 기축이 얼마나 영향이 있을 때가 있잖아. 미국이 통화를 조정할 때 조정하고 전 세계 경제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바란스를 이루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달러가 지금 어떤 영향력이 없다. 그게 한계점으로 나타난 징표잖아요. 거기서 당장 등장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지난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분명히 했거든. 국가가 옛날에는 자국에 있는 통화는 자국이 어느 정도 판정을 합니다.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하고 통제하면 줄어들고 뭐가 이게 왔다가 이게 영향이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가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냐? 기술의 발전이나 안 그러면 통화량에 있어서 이 영향주는 이게 통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냐? 통제로 준다고 해도 통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지. 결국 참여하는 개인이 이걸 보고 이거는 내가 이런 관점에서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풀어놔 버리니까 국가의 그 통화 정책에 그 영향밖에 있는 안에 요소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국가만 그러나요? 대한민국만 그러나요? 미국은? 일본은?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은 사지 마라, 매매하지 마라, 거래하지 마라. 분명히 언급했어요. 주식을 거래하지 않듯이 분명히 하지 마라. 분명히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코인이라 불러진 이름이 코인이라 강의했어요. 코인은 가치 없는 것으로 코인 자체는 아무도 인정을 안 한다. 그런 현상이 지금 드러나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것에다 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되고 코인 하나의 가격이 코인의 주식 어떤 단위가 1억 1,500원 하던 것이 하여튼 1,000원 하던 것이 1억짜리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존에 그 화폐로 가지고 통제하던 것 같고 그런 경제 논리로 가고 이게 가능할 일이에요? 통제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말단이 와 있다. 이런 말단이 와 있으면서 이제는 교육 부분에 이런 부분에 아주 기초에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할 때 따지고 들어가는 요소에서는요, 개인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교육제도, 이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교육제도라도, 지금부터라도 바꿔놔야 앞으로 있던 방향 자체에서 교육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교육의 정체는, 교육이 왜 이래 나왔느냐. 어떤 일정한 어떤 교육적인 내용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에 도움이 되겠다. 어떤 요소에 이게 바란스가 있는 거예요, 바란스가. 무조건 교육의 내용이 다 사회에 다 도움될 거다. 이게 아니고, 사회가 필요한 어떤 양이, 분량이 있어서 교육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교육의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사회에 접근될 수 있는 요소가요, 너무 적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교육 자체가 제도에서 이제 통제가 돼야 돼. 교육을 통제를 해야지. 사회의 어떤 상황을 교육에 맞춰서 부풀릴 수는 없는 거니까. 비트코인의 문제가, 비트코인은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지금 씨름해야 될 요소가 있지만은 교육에 대해서 이거 하는 건요, 국민들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거는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통제의 대상이라.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책임이 있는 요소가 있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고 나이에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교회 목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한글로 이야기한다 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 거죠. 앞부분이 좀 너무 심하게 좀 길어졌는데, 이 교육제도의 노동시장 개입에 대한, 개입이 아니고 이제 마지막 종단 부분에 우리는 지금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시점을 한 맞물려 본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그러면 이 종단을 할 때 경제 부분하고 교육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같이 가야 되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의 그 내용은 노동시장 개입에서는 이 경제는 같이 가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교육은 어찌할 거냐. 교육은 교육 자체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니까. 괜히 그러면은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회도 일종의 교육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제도를 커리큘럼이라 이렇게 대체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현재 이 주도하는, 요즘 시행하는 이런 제도, 이 내용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니까. 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꾸는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육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교육 제도. 즉, 교육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교육 환경 자체를 현재 국가가, 사회가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 제도에 대한 언급만 하고 나가겠다.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대한민국을 하나의 사례로 두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요. 교육부총리 제도는 폐지돼야 돼요. 일단 그거부터 들어야 돼요. 왜? 제일 급한데 이게 지금 당장에 금년에 그 헌법 개정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언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해갖고 교육부총리, 교육에 관계되어서 이 헌법으로 할 때는 이 부총리 제도 이거 자체를요, 철저하게,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면은, 교육부를 없애버려야 돼요, 교육부. 교육부 없애면 교육을 어디서 국가가 어떻게 집행하느냐, 시행하느냐. 일단은 교육부를 없애버려야 돼요. 교육부를 없앤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육이 현재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나이가 들면은 일정하게 교육 어떤 커리큘럼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그 제도에서 교육이 일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협소되어진 너무나 협소되어지는 교육 환경 속으로 개인이 다 들어와야 돼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즉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분량의 엄청난 어떤 그 수요가 필요한 그 수요에 비하면은 교육에 나오는 교육부로서 해서 하나의 교과과정이면 교과정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요 너무너무 일부분이라.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나오는 교육적인 내용을 교과과정에 집어넣는 거는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 오래 걸린 걸 가지고 교육제도에 집어넣으면은 이건 이미 시대가 늦을 뿐더러 이게 너무 협소하다는 요 시각이 있어요. 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국민들 대부분이 뭐 개인이 다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다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안학교라는 게 있잖아요. 대안학교 얼마든지 가능해요. 대안학교 제도를 더욱더 뭐 활성화시켜야 될 이런 시작해서 그럼 이 교육부를 없애버리면 교육부 총리 없애고 교육부 없애버리면 그럼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부서가 있죠. 여러 무슨 장관으로 이름 주어지는 장관이면 장관 계통으로 있어야 되겠죠. 청장은 안 되고. 그럼 지금 현재 교육청이 교육부 밑에서 나름대로 교육부하고 직속은 안 되면서 하나의 협력기관의 교육청이 있는데 교육청 자체가 사라지겠는데 이 교육청을 쪼개야 돼요. 각 부에다 넣어야 돼요. 각 부에다가. 각 부에 예속되어지는 하나의 청 위치에 각 부에 예속되어지는 하나의 그 하부 기관으로서 교육 어떤 담당 그 부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구 전체가 교육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주 나이가 젖먹이서부터 0에서 2세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다 교육 흐름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는 때를 정해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들어가야 될 교육 프로그램을 2년 단위로 2년, 4년, 6년 이걸 하나의 그 부 안에 장관부 안이었고 6년 단위로 하고 각 부별로 해서 했는데 6년 안에 2년씩 잘라가지고 세 등분을 해가지고 커리큘럼을 구분해서 나는데 어떤 건 또 1년 단위로 날 수도 있겠죠. 뭐 각 부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어떤 때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 구분, 남녀에 대한 교육 자체가요, 부에 의해서 완전히 그 색깔이 완전히 차이가 나더라. 각 부가 보는 노동시장의 어떤 접근과 연결되어진 자기 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 그걸 갖고요, 펼쳐서, 각 부마다 다 펼쳐갖고, 장래 노동 인력을 어떤 양성시키는 과정에서 자기 부서에서 맡은 그 내용을요, 자기 부가 맡은 그 내용을 그 나이에 맞춰서, 남녀에 맞춰가지고 구별하면서 철저하게 교육시킨 책임제로, 이런 형태로 집행하면 좋겠다. 그런 제도를 두면 좋겠다. 제 아니에요. 지금은 뭐, 누가 어느 날 내용도 아니고 아주 제안을 합니다만은, 이런 것을 겨냥을 하면서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교육제도가 흔들리더라도, 교회 노동시장을 통해서 이런 교육의 여러 가지 약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런 제도는 다 돼 있죠. 그것이 깔려 있으면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거, 이런 걸 내용을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교육 커리큘럼은 말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일단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그것 자체에서 교육을 자체를 분명히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을 써라 이래버리면은 여기서 자기 주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의 커리큘럼은 이야기 안 난다. 제도만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각 부가 각 부별로 하지만은 통일된 분명한 하나의 주제는 있죠. 어느 부서든지 적어도 교육에 관계된 것은 각 부가 맡아서 나가더라도 통일된 두 가지 주제가 있다. 뭐냐면은 노동시장에 각 부에서 주장하는, 각 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여러 가지 교육 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이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장하고 각 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바로 현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교육부를 부를 통해서 바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들어가야 돼. 바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대안학교라는 또 분명한 하나의 완충 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제도가 노동시장에 혼란 줄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수능시험이나 이런 게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 육성하는 데는 뭐 각 부에서 막 길을 쓰고 달라들 것이고, 이건 뭐 당연히 형성되는 기고, 창의성 창의 교육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각 부가 어디든 현안이 돼가지고, 다양한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각 부에 맞춰서, 특색 있는 내용을 갖고, 그 나이에 맞춰서, 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부에서 하는 거니까 가능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한글이 있어요. 교육을 통해서 각 부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가 관계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 관계된 내용 속에 각 부는 한글이 체계화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이 한글 보급이요, 지금 절실히 필요한, 전 세계적으로 한글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 영어의 어떤 단점을 이야기했지만요, 그 영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언어는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어를 갖고 필요하느냐? 소리 나는 언어가 돼가지면서 가장 체계적으로 만들어있는 언어는요, 대한민국에 한글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 한글이 준비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쓰임받는데 우리는요, 이게 산업화가 돼요, 산업화가. 그렇게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의 프로그램에 전체 이걸 다, 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기서는 뭐 태스크포스 팀처럼 TFT팀이 구성돼 가지고 서로 간에 어긋나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이게, 중복되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서로 간에 견제하면서 한글의 세계화,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은 산업화 시킬 수 있는, 그럼 지금 산업화가 뭐로 해야 되겠나 하고 막 걱정 결절하는데요. 이거 제대로 준비해갖고 어느 정도 털만 잡아놔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통해서 모든 지식과 모든 어떤 학문적인 내용이 다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영어가 경제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제라고 하는 이 요소 때문에 영어가 나름대로 어떤 힘을 가졌다 그러면은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노동의 마지막 지금, 미국의 달러도 힘 못 쓰고, 지금 비트코인도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자기 의견을 하나의 집중된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요소는요, 문자 언어는 한계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리라는 언어를 가지고 통일시킬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문서로 다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기기가 발달해가지고 소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바로 소통될 수 있는, 멀리 있는 사람까지 전달될 수 있는 얼마든지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가장 큰 무기는, 가장 큰 산업은 바로 언어인데, 영어가 이제 폭락했으니까 어느 언어를 갖고 대체하겠느냐. 전 세계가 바라는 환경이 있다. 대한민국 한글은 지금부터 1400년 전부터 한글이 체제화되는데,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얼마나 오래 우리나라 한글이 있었느냐. 성경의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대한민국의 언어란,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거는 연구할 사람이 나오기만 하면요,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막 보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까지만 합니다. 근데 요런 그 부분에 사실 글로 좀 쓰려고 했는데 글을 안 썼으니까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요 글을 쓰고 없애려고 했는데, 이 교육이 얼마나 좀 무지한가, 교육의 무지함을 나타내는, 무지해서 무지한 건 아니고 아까 말한 개사라는 거죠. 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이게 개사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요 부분인데, 요걸 갖고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강의하는 내용이었어요. 어떤 강의냐면은, 유통, 우리가 그게 있거든. 인터넷으로, 건강식품, 건강식품, 쇼핑몰에 올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한번 했다가, 요즘은 영 활성화 안 되는데, 일단은 그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건강식품을, 올리려면은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의무가 1년에 한 번씩 꼭꼭 봐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을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강의를 해서 시장이 어떻고, 좀 건강식품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더란 말이죠. 여기 내용이 뭐냐니까, 그 강의 있는 내용인데, 이거, 내가 좀 참고될 내용이 있겠다. 그래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림을 캡처한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생산 가능 인구. 노동시장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노동시장에 쓰는 말이거든. 생성 가능 인구. 생성 가능 인구 100명당 노동청 부양비하고 유소년 부양비에 대한 비율, 그 부양비를 차지하는, 부양비가 부담하고 있는 그 내용이 두 개 청을 비교해가지고 얼마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1960년대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77.3%인데 그에 비해서 노년 부양비는 5.3%였다. 1960년도라는 게. 근데 이것이 2060년도 100년 지난 거예요. 100년 지나서는 유소년 청소년 부양비가 20.5%고 노년 부양비가 80.6%가 돼버려요. 그러면 20%, 2.5%하고 80% 돼버리면 이게 100% 넣어버리면은 내가 생산 가능 인구, 즉 내가 가질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로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이 내 쓸 거는 하나도 없고, 내가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부양비로 다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라. 그런데 2010년도를 기준하고 여기 2010년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전에 50년 전에, 그리고 앞으로 50년, 이렇게 해서 2010년을 딱 절반을 해가지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22.2%, 유소년 부양비가 22.2%, 노년청 부양비가 15.2%. 이때가 이제 좀 서로 비슷한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해와 앞으로. 과거에는 반대로 됐는데 이번은 거꾸로 이제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나타냈어요. 이거 내용을, 부양비를. 근데 저는 이 그림에서 사실 관계된 건 이 그림하고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갈라지는 이 부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이 그림, 이 뒤에 있는 그림,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어떤 그 구조가 이렇게 상하로 갈라진다. 갈라지는데 2012년부터 완전히 갈라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갈라지는 게 수없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야. 이런 개념들이 부양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또 다른 요소는 또 다르게 막 갈라지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이 2012년에는 2년 전에는 그냥 안 보이고 일률적으로만 대충 이렇게 넘어오다가 2012년 이후에는 이게 완전히 갈라진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림이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저 그림 좀 참고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받은 거예요. 목적은 그건데 여기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또 연결한 거는 뭐냐니까 이 사람이 2010년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전에 있던 50년 전에 있던 내용의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왔고 요거는 자료를 해서 분명히 왔을 거예요. 자료 왔는데 이 자료를 근거해서 지금 요런 내용까지 넘어간 것에는 요 앞에 있던 만드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었을 적에 요 연도별로 차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개념 속에서 같이 이렇게 연동하다 보니까 그림 자체가 저렇게 벌어져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내용을 예측한다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봐봐. 우리가 얼마나 교육이, 지금 요를 할 때는요, 이 사람이 교육 정도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교육 제도를 가지고, 교육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한 어떤 요소, 참조인 요소를 볼 때에는 요까지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은 요 뒤에 나오는 건요, 얼마나 험한지, 얼마나 허구성이 많은지, 과연 2060년에 이렇게 될까? 절대적으로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바로 그런 게 지금 코인 사태라든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금, 평창 올림픽 열리는데, 대한민국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든지, 요 요소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지금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요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바라고 접근하는 거하고는요, 이 전혀 포인트가 안 맞아요. 저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개입해야 될 요소가 변동될, 변수로 들어갈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배웠다고 하는 요 안에 있는 자료에 배운 것 가지고 요 뒤에 거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앞에 있던 이 사건, 일어난 사건에 반영했던 그 요소만 가지고 미래를 관측하는, 이게 교육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교육의 한계에 일반적으로 교육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이런 데이터 나오면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막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실제로 저 뒤에 2060년도 가고 이런 현상이 안 나와도 아무도 그 사람 옛날에 데이터를 해냈는데 그 엉터리더라 이렇게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무책임하다.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장래를 이야기한 이 내용들이 어느 거 하나라도 맞아갈 수 없는 이런 내용들, 즉 현재의 지혜가 괴사가 되어지는 이런 요소가요, 현재 우리 교육의 현장이라는.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교회의 노동시장의 개입 시대와 교육의 노동시장의 폐막 시대를 이걸 같이 봐라.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교육에 대한 지적하는 이런 내용들, 얼마나 많이 할 때면 지금 오늘은 남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해서 전체적인 시각만 갖고 지금 요리 접근하는데, 만만한 내용이 아닐 거다. 여기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아까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갖고 던지고 하는 이런 내용도요, 그냥 우연히 내가 하루 저녁 생각하고 나오던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오랫동안에, 그동안 다른 도서도 많이 이야기 해놨어요. 우리의 한글은 전 세계 언어가 돼야 된다 하고 지금 오래전부터 이야기 해놨어요. 그 특징이나 여러 요소들을 많이 나기 때문에 괜히 배운 거 조금만 배운 거 갖고 어떤 기준도 없이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런데 현혹돼갖고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정치한 사람이 내가 정치를 얼마나 했는데 이런 정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과거를, 우리나라의 미래를 내가 이런 방향을 하겠다, 이런 시도는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런 걸 너무 지금 막 드러내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옆에 있는 그 지혜자들 하는 전부 다 서울대 출신들 해갖고 막 앉아 포진해갖고 서울대 나오고 학벌만 좋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지금 전부 다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좀 모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요, 선하고 바른 대로 인도한다는 그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딱 붙잡고 있는 이런 내용도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